주도주, 그러니까 주도주가 꼭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판단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DDR5 쪽이에요. 네, 반도체. DDR5고 반도체 쪽인데 뭐 앞서서 그냥 저도 말이 나오는 김에 계속 쭉쭉쭉 해가지고 계속 나갔던 거고 일단 지금 보면 제가 여기서 해성DS는 말씀을 안 드렸었던 것 같죠? 그때 집판하면서 말씀드렸었나? 모르겠어요. 저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뭐 찾으면 나오긴 나오는데요. 일단은 심택이 가장 말이 많았던 말이보다는 저희 회사에서도 올해 상반기부터 꾸준하게 추천했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가장 추천을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기판 매출이 70% 이상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주가 상승률을 보면 기판 매출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코리아 서킷가 상승률은 역전을 했는데 심택하고 코리아 서킷가 가장 수혜를 받을 거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대덕전자도 있고 그 다음에 해성DS 이거는 기판도 있지만 그 자동차 리드 프레임이라고 해서 자동차의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품 만드는 거거든요. 네. 이쪽 비중이 더 커요. 그런데 지금 뭐 전기차 가면서 당연히 자동차 반도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실제로 해성DS는 제가 어제하고 그제 저도 여기서는 못 사고 솔직히 신고가였는데 저도 솔직히 여기서는 못 사고 그제하고 어제 이렇게 나눠서 샀어요. 네. 오늘 아침까지도 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조그만 장중에 한 6% 이상 7%까지 갔었네요. 하여튼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구간인데 저는 지금 사도 괜찮다고 봐요. 이제 올해 한 2배 정도 올랐거든요. 이게 한 2만 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4만 원에서 조금 더 올라온 건데 이제 요만큼 올라온 거예요. 다른 종목 뭐 5배, 6배 난 것도 많은데 이제 겨우 2배에서 한 3배 났고 내년에 시장 더 커지고 그리고 5월, 9월 달에 그 캐파 증설을 했습니다. 500억. 시설 투자. 그러면 내년 상반기 이게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한 것도 나오겠죠. 그런데 분명히 이게 주식이라는 게 오락내리락하고 가속 구간도 있어요. 그러면 가속이 멈췄을 때 잠깐 가속이 있을 때는 좀 즐기다가 좀 가속이 멈춘 것 같으면 좀 팔고 이런 거를 좀 반복을 해야 되죠.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어려우니까 기술적으로 자신 있으시면 하는 건데 어려우니까 그냥 지금 그냥 사서 그냥 꾸준하게 묻어둘 만한 종목 해성DS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DDR5 전환 소켓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거든요. ISC거든요. 이런 거는 쭉 지켜보시다가 뭐 전 지금 사서 전혀 상관없다라고 보는데 나는 오르는 거 확인하고 사겠다라고 하면 뭔가 장대 양봉 같은 게 빡 나왔을 때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해성DS처럼 이런 거 빡 나왔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수를 분할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때 사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시면 예를 들어서 ISC를 지금 사면 이게 바닥에서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 기간 동안 버티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올라갔을 거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 기간에 대한 거를 절대 수익을 이제 그 리스크를 졌던 거를 수익을 회수를 하는 거고 대신에 저처럼 이게 딱 뭔가 예를 들어서 그 신고가가 나오고 나서 들어가면 대신에 시간을 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시간을 줄인 거니까 그거를 수익률을 맞바꾼 거죠. 시간을 줄인 거는. 네. 돈 있는 분들은 이제 돈으로 시간을 사죠. 그렇죠.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과연 이 반도체 DDR5 관련 주식들이 언제 신고가를 내줄 거고 언제 시장에서 주도주가 될 거고 언제 시장의 선택을 받을 거냐에 대한 거는 계속 보면서 고민을 해봐야죠. 그걸 모르면 사서 기다리는 거고 저는 그 시장의 선택이 나오는 거는 이제 신고가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매매를 시작하는 거죠. 대신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알고는 있어야 되죠. 알고는 있고 주가를 보고 있다가 튀어 올라가면 같이 따라 붙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쉽습니다. 그래서 DDR5는 ISC 말고도 되게 많아요. 지금 관련 주식들이 많아서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거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주 미국 갔으니까 이번 주에 파운드리들 뭐 DB하이텍이나 한미반도체도 일단 반응해줬거든요.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반응해줘요. 그리고 테스트 업체들도 돌아가면서 반응해주고 있고 카메라 모듈도 뭐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LG노텍이 이번 주 좀 급등이 좀 세게 나왔었고 그리고 삼성전기도 LG노텍하고 비슷하게 기판도 하면서 그 증강현실 부품을 같이 만들거든요. 제가 삼성전기 조금 사실 좀 기대는 하고 있어요. 삼성전기 지금 물어보시는데 안 그래도 삼성전기 알려주세요. 네. 삼성전기도 LG노텍처럼 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LG노텍이 이번 주에 그리고 LG노텍 많이 다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 이때 신고가 이때였거든요. 중성규처럼 이때 날아갔어요. 10월 이제 제가 6월달 7월달에 아마 말씀드렸을 건데 이때 신고가 딱 얼마나 좋아. 신고가 하고 나서 거래량까지 터지면서 신고가였죠 이때가. 근데 주가는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했죠 사실. 그러게. 네, 근데 밀릴 때 거래량이 없으면 버틸려면 손절하려면 손절해야 되는데 그냥 버티는 게 낫다. 근데 이때 사실 8월달에 좀 대외적으로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대형주다 보니까 같이 쓸려서 내려왔고 그러다가 다시 또 10월달, 9월달 그때 시장 안 좋았을 때도 밀렸다가 이번에 갑자기 이노텍이 AR, VR 기기 하드웨어 인정받으면서 넉 달 기다린 걸 4일 만에 끝냈어요. 사실. 그죠? 그게 넉 달 기다린 걸 4일 만에 끝냈다고요. 그게 주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시가총액 6조라서 좀 가벼워서 그럴 수 있는데 예. 삼성전기도 보면 지금 이제 12조거든요. 예. 뭐 이노텍보다 한 2배 정도 큰 회사긴 한데 그 정도 파괴력은 안 나오더라도 충분히 지금보다는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뭔가 일단 앞에 하락이 멈출 걸로 예상되는 이 거래량도 있었고 그리고 일단은 지금 장기 평선 맞고 잠깐 쉬고는 있는데 전기도 대형주 중에서는 지금 사라고 하면 기아나 이런 것보다는 전기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자동차 업종이 지금 워낙에 소외받고 있어서 기아 오랜만에 보는데 뭐 기아는 볼 건 없죠.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거 대비해서 강하긴 하지만 일단 지금은 뭐 메타버스나 뭐 NFT 냄새라도 맡아야 가니까 예. 뭐 기아가 NFT 뭐 하지 않는 이상은 자동차를 NFT로 엮어가지고 팔지 않는 이상은 네.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수급 밸런스가 맞으면서 다시 이제 제값을 받을 거라고 보고요. 옛날에 뭐 티코 이런 차 있었잖아요. 아. 경차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간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진짜 연비 좋다고. 엄청 네, 오래된 개그인가 아시죠? 근데 지금은 NFT나 진짜 오래된 개그. 메타버스 스쳐야 냄새 안 맡아도 가는군요. 요즘 분들은 티코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LG 이노텍도 지금 저도 사실 LG 이노텍 고생했다가 그제 어제 오늘 해서 다 사실 이제는 그 이노텍을 다 비워냈어요. 야, 그 말 명언이다 그죠? 네. 네. 나흘 만에 4개월이 4개월 기다려서, 네. 4개월이 기다림을 나흘 만에 아니, 그 실현해보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사실 그렇잖아요. 기다림을 100이라고 하면 97% 기다리는 동안 전체 기간에 전체 수익을 100이라고 봤을 때 그리고 전체 기간을 100이라고 봤을 때 기다리는 시간의 마지막 3%의 전체 수익의 97%가 나는 거.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천천히 계속 꾸준하게 우양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또 터지는 구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옆으로 계속 횡보하는 동안 에너지 응축하는 구간이거든요. 에너지 응축하다가 트리거가 걸렸을 때 거기서 발산이 팍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대표적으로 LG 이노텍이 됐고요. 전기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ISC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뭐 화이트진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 좀 이때 리오프닝 간다고 10월 달에 사실 상승을 했지만 또 밀려버렸어요. 예. 또 생각보다 또 확진자 또 많이 나오면서 주가 힘을 못 쓰잖아요. 근데 결국은 또 지금 머크에서 치료제 나오고 셀트리온에서 치료제 나왔고 결국은 잡힌다라고 보거든요. 이건 아직도 변수예요. 그래서 제가 화이트진로 말씀드리면서 계속 변수는 아직도 있다 이거는. 근데 분명히 뭔가 수치상 팩트적으로 이제 조금 줄어든다라는 느낌이 들면 이게 그동안 에너지 쌓였던 것들이 한 번에 터지는 기간이 올 겁니다. 요즘에 하이트진로 좀 알아보면 수요를 못 따라가거든요, 공급량이.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4분기나 내년 1분기부터 실적이 분명히 턴할 겁니다. 턴을 하는데 과연 언제 시장에서 이거를 태핑을 언제 해줄까에 대한 고민인 거죠. 그걸 모르면 기다리는 거고 계속 관찰하는 거죠. 자신 있으면 시장이 반응할 때 좀 더 비싸게 사는 거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시간을 사는 거고. 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진실된 방송 한국증권TV가 구독자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갑니다. 확 바뀐 한국증권TV의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한국증권TV에서 만나요.